7조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하면 되나요? 네. 오케이. 저희 7조는 밀집 인구수에 대한 분석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저 박승훈과 그리고 저기 뒤편에 있는 박준영 원님과 같이 함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 개요 어떻게 이걸 기획하게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수행과 정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모델 소개, 그리고 네 번째 수행 결과, 그리고 각 모델별 비교 평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수행 중 발생한 문제와 오류,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자체 의견 평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조선일보의 뉴스를 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친여 성향을 갖고 있는 번 진보 측과 조국 퇴진을 바라는 번보수 집회가 각각 광화문과 그리고 경찰청에서 집회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큰 이슈가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집회에 아무래도 각 사람 수가 비례해서 여론을 아무래도 측정하는 도구로서 충분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집회에 참여한 시위자들이 전체 얼마 정도 됐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이게 집계 방식이 마땅하게 없었지만 경찰청에서 쓰던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썼는데요. 하나는 단위 면적당 그게 한 평이죠. 3.3제곱미터당 9명이 이제 있다고 상정을 해서 해당되는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곱해서 그걸 추산했던 계산 방식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밀도가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저게 이제 좀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면적을 정확하게 하나의 단일 밀도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썼던 집계 방식으로 이제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집회 현장에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걸로 했던 걸 기억됩니다. 그때 각 통신사의 데이터로 수집한 전체 인구에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있었던 이제 상주 인력이죠. 그러니까 배경 인구 거기에 상주 인구에다 평소에 유동성이 있는 그 인구를 떼서 집회에 참여자로 그렇게 계산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거 좀 더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일일이 계산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만하게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전 계획은 먼저 제가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이제 뒤이어서 이제 박준영 님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을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이제 맡아가면서 적합하고 이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분석하는 와중에 모델 3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3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맡게 될 SA넷과 그리고 준영이 맡을 CSR넷 그리고 FIDTM 모델로 그렇게 각자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수정 그리고 모델 학습하고 이제 오류 수정까지 실제로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시간까지 계속 다듬으면서 모델 학습을 하고 결과를 뽑아냈던 터라 아무래도 결과값이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좀 기빼는 소리지만 미리 양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그리고 어제 밤에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했나? 실제로 중국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국하고 인도에서 나온 데이터가 상하이 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전체 약 1,200개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 파트 A는 이제 대체로 저기 480개의 데이터인데 그 인터넷에서 이제 무작위로 수집된 군중 밀집도가 매우 높은 이미지들 주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트 B에서는 약 700여 개의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길거리에서 CCTV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찍혀진 이미지를 주로 가져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밀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그 인구수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 파일이 있어서 이것으로 그라운드 트루 GT 파일을 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델 소개를 하기 전에 저기 전통 이게 우리 크라우드 카운팅 그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 있으면서 발전돼 이제 CNN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연구 대부분이 보행자 감지죠. 이제 특정 인구수에서 특정 신체 부위나 얼굴, 주로 얼굴 기반 감지를 사용하여서 군중 이미지에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카운팅을 사람 수를 합산해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감지기 얼굴 인식 기반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밀집된 아주 빽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구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빽빽하게 겹쳐 있는 경우 그리고 배경이 매우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하는데 좀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뒤이어서 이용된 게 뭐냐면 CNN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 이제 CNN 기반으로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군중수 계산을 할 만한 이제 진전이 이제 가능성을 이제 찾게 돼서 이제 이곳으로 모델을 일단은 기초로 해서 삼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군중수 밀도와 군중수에 의해 교대로 훈련되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여러 이제 연구에서 제안이 돼서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계층적 부수팀 및 선택적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밀도 맵을 생성해서 얕은 네트워크와 깊은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추정하는 그 방법이 또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중 장면에서 대규모 변화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 CNN이죠. 멀티 CNN 방식을 설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밀도 레벨을 학습해서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하고 고해상도 밀도 맵을 생성하는 방법 등등의 방법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SA 넷입니다. 이게 스케일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에서 기본 모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규모를 이게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때 하나의 필터로 계속 컨볼루션 작업을 해서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모양의 이제 사이즈가 1인 거, 사이즈가 3인 거, 사이즈가 5, 7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커널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각각의 크기에 맞는 특징들을 이제 특징을 찾아서 그것을 콘크리트 이제 합산을 집계를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적층해서 쌓아가는 모델이
스케일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크게 SNS는 크게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코드 모델, 그리고 인코드 모델, 그리고 디코드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인코드 모델이 약 4개로 쌓여져 있고요. 디코드 모델은 따로 일렬적으로 쭉 레이어들이 쌓여져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인코더 레벨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스케일을 집계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다중 스케일 피처를 추출하고, 디코더는 일련의 전치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크기가 입력 이미지와 정확히 동일한 고해상도 밀도 맵을 이제 생성해서 사람 수를 카운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에 있어서 기존의 대부분의 기존 모델들의 작업이 각 픽셀 간의 독립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밀도 맵의 로컬 상관관계를 무시해서 유클리드 손실만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진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손실함수로 쓰게 되는데, 손실에서 모든 성능을 향상시킨 유클리드 손실에다 로컬 패턴 일관성 손실이라고 해서요. SSIM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그 손실함수를 더해서 이제 가중치를 더해서 트레이닝 로스를 합산해서 로스 함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화 레이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통계 이동 문제 영향을 또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SA4의 장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이제 파라미터 학습을 통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성능 정확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결국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네, 크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쪽 인적층으로 들어가서 아웃풋 이제 4개의 모델로 4개의 이제 열 병렬로 이렇게 되어진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원바이 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1, 3, 5, 7이 사이즈 각각 다른 사이즈 중에서 피처 사이즈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밀도마다 각 다른 인구 밀도가 있겠죠. 그것을 캡처를 해서 그 카운팅을 이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층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때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추가하게 되면 피처 차원을 이제 절반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축소 레이어를 이제 축소하는 그 레이어가 나중에 이제 콘캣하는 필터 이제 직결시키는 이 곳에서 스케일을 제거한 다음에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적용해서 이제 다음 액티베이션을 전후해서 이제 집계하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게 모델이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일반적인 모듈이 인코더 모듈이죠. 요 인코더 모듈이 하나, 둘, 셋, 넷, 4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디코드 모델. 출력된 이미지를 다시 해석하는 부분에 디코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품질 좋은 데스티 밀도 맵을 만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7에 16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7이고 그리고 각각 채널이 16개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층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이제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인코더 모델의 특징이 이제 1x1, 3x3에서 7x7까지 4개의 분기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x1의 이제 특징은 이제 브랜드 그쪽의 특징은 작은 타겟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전 레이어의 피처 스케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기능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필터 크기가 3, 5, 7로 되어 있는 다른 브랜치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필드 크기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열 아키텍처 사용해서 원근 효과 또는 다양한 해상도로 인한 개체 크기의 큰 변화를 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로 안상부는 밀집대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중 스케일을 포착해서 군중 밀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디코더에 있는 데서트 맵 에스티메이터 추정 기능요. 그러니까 4개의 컨볼루션과 그리고 거기에 구성되는 3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쌍으로 겹쳐지면서 그 층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컨볼루션 사용해서 이제 사이즈가 3, 5, 7 구조 필터 크기로 피처 맵의 세부 사항을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3개의 전치된 이제 컨볼루션이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공간의 해상도를 이제 복구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력과 동일한 크기의 고해상도 밀도별을 생성해서 훈련하는 동안 피처 학습을 용이하게 해서 더 미세한 공간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모든 컨버전 레이어에 렐루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모든 컨버전 레이어에 정규화 레이어를 적용해서 통계적 이동 문제에 영향을 줄이고 그라디언 소실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을 완화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로스 펑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쓰는 유클리드 로스를 이용해서 각 필색 수준에서의 추정 오차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컬 패턴 컨스턴스 로스라고 해서 SSIM을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뭐죠? 그라운드 트루 이미지하고 만들어진 그라운드 트루 이미지와 그리고 학습돼서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이제 유사도죠. 구조적 유사도. 그러니까 휘도나 그리고 구조다, 컨트라스트 대비 그 패턴의 일관성을 측정하는데 SSIM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LC는 여기서는 이제 SSIM의 SSM 합계를 나눠준 것을 이제 뺀 걸로 그래서 로컬 패턴 인과설의 손실로 이렇게 로컬 패턴의 브리치 정도를 LC로 해서 로스를 이제 추가로 더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L2와 LC를 적당한 가중치로 두어서 전체 손실 목적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하는데 쓰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요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에 다시 가우시안 가시 확률 분포로 다시 만들어낸 그라운드 트루 이미지는 이미 제공이 됐고요. 우리가 예측할 건 이제 저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 학습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가우시안 데스트 맵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값 간의 그 차이 그리고 아까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의 차이가 학습이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돼서 결과가 이런 식의 로스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150의 폭을 적용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냐면은 로스가 처음에는 이제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이게 단계적인 어떤 계단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20fc 그러니까 20스텝으로 모듈 5개를 다 그러니까 100f폭으로 전체 모듈을 전체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했을 때 아웃풋이 이제 0이 나오는 좀 이상한 학습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행이 됐냐면 나중에 오류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각각의 모듈을 5개가 있을 때 각 스텝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에 그러니까 뭐 100f폭을 한다고 했을 때 5개 모듈이 있으니까 20개씩 5번을 따로 학습시킵니다. 따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1번 모듈이 학습됐을 때는 나머지 것이 학습이 안 되고 2번 모듈이 학습됐을 때는 또 나머지 모듈이 안 되는 따로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전체 학습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제 결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모듈을 학습시켰을 때는 좀 더 줄어들게 되다가 두 번째 모듈,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듈 쉬고 두 번째 모듈을 학습시켰을 때는 다시 로스가 퍼지게 돼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듈 학습시킬 때는 다시 늘어나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이런 계단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전체 다시 학습시키려고 했을 때 희한하게 이제 로스가 다시 이제 학습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아웃풋이 0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과값이 도출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최저일 때 웨이트가 베스트인 모델을 이제 저장하게 되니까 여기 로스가 학습이 안 되더라도 여기 값은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류가 있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박준영 님이 다른 모델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함께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영 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모델부터 총 3개 모델 중 두 번째 모델을 이후부터 발표를 맡게 된 박준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모델은 CSR넷이라는 모델이고 이 모델은 CNN 기반으로 가우시안 필터를 통과해서 밀도 함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중심부가 이제 밝은색으로 띄게 되고 이 원본 이미지에서는 얼굴 중심이 이제 여기 가우시안 분포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많이 뭉쳐 있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이렇게 밀도 함수를 측정하게 되어서 인구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CSR넷은 VGG16 모델을 사용하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미지 제약이 없어서 어떤 사이즈든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우시안 필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맥스 풀링이 시작되고 이때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리고 컨볼루션이 발생 후 다시 원본 사이즈의 크기로 업샘플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과물이 출력되게 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CSR넷은 그 세임 패딩을 사용하여 그 입력 사이즈와 출력 사이즈를 동일하게 한 번에 출력해내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결과값과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가우시안 결과값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인 과정을 저희는 CSR넷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CSR넷에서 사용한 것은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사용하였고 풀링은 맥스 풀링으로 사용하였으며 로스 펑션은 MSE 로스를 사용하여서 최적화 값을 찾는 모듈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모듈은 FITM이고 이 해당 모듈은 지금 사람의 얼굴을 도트 형식으로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FIDTM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을 통해서 해상도 상승을 하고 맥스 폴링을 통해서 밀도 맵으로 변환시키고, 이 밀도 맵에서 LMDS라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얼굴 위치를 좌표를 표시하여 지금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시각화하게 됩니다. FIDTM에서 하이 레졸루션 설명드리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술이고, 여기서 사용한 것은 파이토치의 간 모델을 적용하여서 고해상도로 변환시켰습니다. FIDTM에서 사용한 액티베이션은 렐루이고 폴링은 맥스 폴링으로 사용하였고, 로스 펑션은 MSE와 심로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심로스로 원본 이미지와 예측한 이미지의 인구수의 차를 계산하여서 최적화 값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 가지 모델을 총 비교 수행한 결과 총 316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 수행하였으며, MA와 MSE는 각각 표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MA와 MSE는 0에 가까울수록 원본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FID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결과를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원본 이미지는 실측값이 지금 192명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SA넷은 235명으로 측정하였고 SCR넷은 260명, 그리고 FIDTM은 212명으로 FIDTM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각화도 FIDTM이 보기에 가장 높은 시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이미지를 테스트해 본 결과, 지금 고밀도에 사람들이 많이 뭉쳐있는 고밀도의 흑백 사진에서는 SCR넷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컬러 고밀도에서는 FIDTM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점이 발견된 거는, 지금 흑백 사진에서 고밀도는 FIDTM이 너무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다른 이미지로 비교해 보았는데도 FIDTM은 흑백에서 이제 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SCR넷은 두 종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FIDTM이 왜 흑백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냐라고 예측해 본 결과, 유일하게 이 세 개 모델 중에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로 바꾸는 기능을 FIDTM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흑백과 컬러 간의 채널 차이가 맞지 않다는 걸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SA넷에서 문제점은 학습 과정에서 0으로 수렴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차원마다 에폭을 따로 주어서 각 차원마다 학습을 하였고, 그 각 차원에서 나온 최적화 값을 다음 차원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는 저밀도 이미지 테스트를 시작하였는데, 실측값이 9명인 이미지에서 예측값이 30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는 고밀도의 사람들이 얼굴만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여서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이렇게 저밀도 이미지에서는 욜로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이 더 높을 것으로,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향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커널 사이즈를 변화시켰을 때 정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커널 사이즈를 수정하면서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커널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 연산 비용이 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단점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향후에는 비디오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실시간 위치 파악이나 실시간 인원 감지를 할 수 있는 그 개발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이제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 네. 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클리드 손실이랑 워크했던 그 일관성 손실에 결합된 로스를 이용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그 유클리드 손실이랑 워크했던 일관성 손실이랑 이거 종합된 로스 function 이 세 개에 대한 로스 혹시 그거는 다른 논문에서 제가 발견했는데요. 두 개니까 두 개 유클리디안 로스하고 그리고 SSIM을 이용한 유사도 이제 차이죠. 유사도 차이를 이용한 로스를 했을 때 확실히 현저하게 논문에서 낮게 로스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정확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온 논문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유클리디안 로스만 이제 썼을 때는 각 픽셀들 간의 그 관계적 상호 독립성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밀집도를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분포적 확률을 계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 독립성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에는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도가 좀 낮게, 그러니까 사람을 측정할 때 훨씬 좀 낮게 나오는 경향성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스를 합쳐서 이제 가중치를 합쳤을 때가 훨씬 정확도도 오히려 좀 더 낮게 논문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오는. 그리고 주님한테 좀 네. 커널 아까 이제 좀 앞에 이거보다 조금 되신데 커널 딜레이션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디스턴스를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줘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 부분 네. 네. 이거의 효과가 잘 몰라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이미지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커널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커널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손실되는 그 주변의 이미지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게 되면 그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스플릿 한번 좀 네, 지금 여기 지금 9개의 사이즈 안에 원래 얼굴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뭐 7x7 이렇게 7x7로 갔을 때 여기 얼굴이 두 개 들어있게 되면 그걸 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두 개 얼굴을 하나로 합쳐버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대신 연산 비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컴퓨터가 감당 가능하다라면 조금 더 개선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네. 이게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네네. 그러면 동양인 타깃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랜덤 지금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데 파트 A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랜덤하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 파티 사진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상하이 거리에 있는 뭐 이미지를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동양인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들 이제 머리색이나 인종이 다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지. 이것 때문에 로스가 높게 되는 네. 그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지금 여기 대상에서는 뭐 중국인, 뭐 외국인, 동양인 뭐 다 가리진 않습니다. 서양인이랑 동양인.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럼 데이터, 수식 데이터 네네. 어떻게 돼 있나요? 그라운드 트러스라는 게 처음 봐가지고 아, 어떤 데이터 네. 지금 거를 예를 들면요. 저희가 그런 거군요.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의 인구수하고 거기에 또 어떻게 되냐면 매트릭스로 각각의 그 분포에 대한 가중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확률로서 이제 좀 나와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데스크 맵으로 이제 환원을 해서 이제 숫자를 이제 그러니까 인구수의 정확한 그 숫자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것까지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라운드 트러스가 정확한 숫자라고 보면 되나요? 예, 예, 예. 네, 얼굴을 표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얼굴 위치에 대한 얼굴 위치가 있는 곳에 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0으로, 배경은 0으로. 그거는 데이터 맡은 사람이 다 수정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시켰습니다. 그 아까 그 로스값이 내려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네. 네. 이게 모델 새로운 모델을 썼다고 모듈을 5개를 한 번에 둥지에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파라미터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로 아웃풋으로 계속 나오는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뜻있게 모델 구조가 이 내용가 있으면은 모델 그대로 따로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각각의 모듈만 독립적으로 이제 정해진 그 스텝마다 각각 이제 분할해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로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모듈이 이제 바뀔 때마다 갑작스럽게 로스가 튀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됐던 거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